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전 KPS의 최근 한 달 주가 흐름과 주요 뉴스를 짚어보고요.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과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지 친근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 한전 KPS 주가는 크게 두 단계로 움직였는데요. 먼저 11월 말에는 주가가 약 48,000원 선까지 올라서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어요. 특히 12월 초 들어서는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2월 11일에는 종가 기준 약 54,300원까지 오르며 단기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이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매수에 가담해 수급이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중순 이후로 넘어오면서 주가는 다소 조정 국면에 들어섰어요. 한전 KPS 주식이 54,000원 선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12월 말로 갈수록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배당락 영향과 차익 실현 매도 등이 겹치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실제로 12월 30일 오후짠에는 주가가 약 49,350원까지 내려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었죠. 즉, 한 달 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마무리된 셈이에요. 전반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한전 KPS 주가는 48,000원부터 54,00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 후 조정이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 차트를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1월 말부터 12월 초 4만원 후반대에서 빠르게 5만원 돌파, 상승 추세 형성했고요. 12월 11일 전후에는 54,000원대까지 상승하며 단기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2월 중순은 5만원대 초중반에서 횡보, 안정세 속 조정 신호가 있었고요. 12월 하순부터 말, 매물 출회로 주가 하락, 연말에는 약 49,000원 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 달간의 차트를 보면 강한 반등 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연말 증시 분위기와 배당 시점 등이 맞물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요. 다음으로는 이런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와 이슈들을 날짜별로 짚어볼게요. 한전 KPS 주가에는 기업 자체 뉴스뿐만 아니라 에너지업계 전반의 이슈도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눈에 띄었던 주요 뉴스 이슈와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1월 중순, 한전 KPS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3% 감소하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23.5%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주로 1분기 일시적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로 이어져 주가가 잠깐 주춤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요인이 컸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향후 개선 전망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어요. 11월 말 한전 KPS 모기업인 한국전력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에너지 섹터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10월부터 11월에 한국전력 주가가 연달아 두 자릿수 급등하자 같은 그룹사인 한전 KPS에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전해졌어요. 이에 따라 11월 말 한전 KPS 주가가 48,000원대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력 공기업 전반의 개선 기대감이 한전 KPS 주가에도 반영된 거죠. 12월 11일, 앞서 언급한 단기 고점 형성일인데요.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수급 요인이 줄을 이뤘어요. 외국인 순매수 1만 주 이상이 포착되며 한전 KPS 주가가 54,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날은 눈에 띄는 호재 공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ESG 평가 A등급 획득 뉴스 등 기업 이미지 개선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어요. 주가 상승 추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긍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입니다. 12월 20일, 한전 KPS가 약 976억 원 규모의 송전선로 정비 위탁 사업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있었어요. 해당 계약은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국내 송전선 점검 사업으로 한전 KPS 입장에선 안정적 매출원 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에 큰 급등은 없었지만 역시 한전 KPS라는 신뢰를 보여주며 5만 원대 초중반의 주가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한몫했어요. 정기적인 수주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월 22일, 증권가 소식입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서 한전 KPS의 안정적 실적 증가 재개 및 해외 원전 정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만 5천 원을 제시했어요.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전 KPS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해외 원전 정비 시전 진출이 본격화되는 점을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성과금 부담이 줄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4%포인트 개선될 거란 전망도 내놨죠. 이러한 호평 덕분에 이날 주가는 5만 3천 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배당도 좋고 실적도 탄탄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고요. 이틀 뒤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특별한 변동 없이 안정적인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29일부터 30일, 앞서 말씀드린 배당락과 연말 요인이 겹친 시기예요. 배당 기준일 12월 29일을 넘긴 12월 30일 시장에서 한전 KPS 주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4만 9천 원대로 내려왔어요. 배당락으로 인한 기술적 하락과 더불어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 주가 조정폭은 배당금을 감안하면 큰 편은 아니었고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줄어 조용한 연말 장세였어요. 결국 큰 이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전 KPS는 최근 한 달간 실적 발표, 수주 소식, 증권가 분석,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 속에서 비교적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한전 KPS를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한전 KPS는 전력 설비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 증시에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몇몇 비교 대상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같은 한전그룹 계열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기술, 모회사 한국전력, 그리고 발전소 EPC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함께 비교해 볼게요. 한전 KPS 대 한전기술. 두 회사는 모두 한전의 자회사로 원전 및 발전 관련 사업을 하지만 성격이 꽤 달라요. 한전 KPS가 발전소 정비 서비스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반면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수익을 냅니다. 숫자로 보자면 한전 KPS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14배 수준으로 이익 대비 적정한 편인데 한전기술은 최근 원전 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 PER이 30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에요. 또한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면 한전 KPS는 4에서 5%대로 고배당주인 반면 한전기술은 1% 남짓에 불과해요. 한전 KPS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약 13%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한전기술은 아직 수익성 개선이 더딘 단계입니다. 요약하면 한전 KPS는 실적 대비 주가도 부담 없고 꾸준한 배당 매력이 있는 반면 한전기술은 향후 성장 기대는 크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고 배당 매력은 낮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전 KPS 대 한국전력. 모회사인 한국전력과도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전력 판매 독점 기업으로 자산 규모나 매출은 압도적이지만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적자로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주가도 순이익 적자로 PER을 산정하기 어렵고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만 보면 0점대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는 재무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죠. 반면 한전 KPS는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로 부채 비율도 25% 안팎으로 낮고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배당도 한전 KPS는 높은 반면 한국전력은 적자로 배당이 중단된 상태예요. 결국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력은 턴어라운드 베팅형에 가깝고요. 한전 KPS는 이미 안정적으로 돈 버는 기업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전력이 최근 적자폭 검소와 전기요금 인상 기대에 주가가 급등할 때 한전 KPS도 동반 상승하긴 했지만 둘 중 배당금 받으면서 마음 편히 보유하기엔 한전 KPS 쪽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구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건설과 설비 제작을 주로 하는 회사로 한전 KPS와 발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지만 역할은 조금 달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원자로 등 다형 발전 설비를 제작하고 건설 EPC 사업에 강점이 있고요. 한전 KPS는 이미 지어진 발전소의 정비와 성능 개선에 집중합니다. 쉽게 말해 두산이 짓는 역할, 한전 KPS는 돌보고 고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이 둘은 해외 사업에서 경쟁자라기보다 파트너에 가까워요. 해외 발전소를 수주할 때 두산은 건설, 한전 KPS는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묶어 제항함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내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요.
투자 매력 측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신규 수주에 따른 큰 성장성이 있지만 부채 비율이 높고 이익 변동성도 커요. 반면 한전 KPS는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위주라 매출이 안정적이고요. 설비가 늘어날수록 정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 잔잔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배당 수익률은 1% 내외로 낮고요. PER도 20배 이상인데 한전 KPS는 앞서 말했듯 배당 4에서 5%의 PER 10배 중반이라 가치주의 면모가 뚜렷해요. 물론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만일 하나만 오래 들고 가라면 하고 묻는다면 안정적 배당과 실적에 한전 KPS를 선호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한전 KPS는 동종업계나 유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과 주주 환원 측면에서 돋보이는 편이에요. 높은 배당과 견조한 수익 구조 덕분에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한전 KPS의 재무 지표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보고요.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분석해 볼게요. 한전 KPS를 가치 투자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재무가 건전한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지 등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EPS, PER, PBR, ROE, 부채 비율, 배당 수익률 같은 핵심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한전 KPS는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보여왔어요. 2023년 기준 연간 EPS는 약 3,615원, 2024년에도 3,800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수준 이익을 냈어요. 다만 2025년은 일시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EPS가 3,400원대로 소폭 감소할 전망인데요. 그래도 5년 전과 비교하면 EPS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라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임은 분명해요. 한전 KPS의 사업 특성상 국내외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비 수요가 따라오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꾸준한 EPS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현재 한전 KPS의 PER은 14배부터 15배 수준으로 추정돼요. 이는 코스피 시장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비싸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전 KPS의 PER은 2023년 한때 9배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주가 상승으로 지금은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도 발전정비라는 안정적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중반의 PER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이익의 질이 높다는 데 중요해요. 매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PER 15배에 값하는 내재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PBR은 현재 1.7배부터 1.8배 정도인데요. 즉 주가가 장부 가치의 1.7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제조업이나 금융업에 비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ROE가 두 자릿수인 회사를 PBR 1배에 살 수는 없겠죠. 한전 KPS의 2024년 말 BPS, 주당 순자산은 약 3만 원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5만 원 안팎이니 그에 비해 프리미엄 약간 붙어있는 정도예요. 이 프리미엄은 한전 KPS의 수익 창출력과 배당 매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전력건설업 평균 PBR은 1배 남짓에 불과한데 이는 그 업종 내에 실적 부진 기업들이 많아서 평균이 낮게 나오는 것이고 한전 KPS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한전 KPS의 ROE는 최근 13% 안팎으로 매우 준수해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약 13.3%였고요. 2025년은 이익 소폭 감소로 11%부터 12%대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에요. 이 정도 ROE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고요. 배당을 많이 하면서도 ROE가 높다는 건 사업 수익률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참고로 동종업종, 전력설비 건설 등의 평균 ROE는 1%부터 2% 남짓에 불과하고요. 코스피 평균도 7%부터 8% 수준인데 한전 KPS는 그에 비하면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셈이죠. 높은 ROE와 안정적 이익 덕분에 한전 KPS는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무 체질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매우 양호해요. 최근 몇 년간 25%부터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본 대기 부채가 4분의 1 정도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안정성이라 혹시나 경제가 어려워져도 재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전 KPS는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는 인력 및 기술 서비스 위주의 사업이라 차입금 부담이 낮고요. 공공기관 성격상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일도 없어요. 이러한 탄탄한 재무 구조는 장기 투자 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요소예요. 한전 KPS의 배당 매력은 빼놓을 수 없죠. 작년 2024년 한전 KPS는
주당 2,469원의 현금 배당을 했고요. 올해 2025년도 2,000원대 초중반의 배당이 예상돼요.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4%부터 5% 수준으로 시중 배당주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요. 실제 2024년 결산 기준 배당 수익률은 5.6%로 업종 평균 2%대나 코스피 평균 2%대를 크게 웃돌았어요. 한전 KPS는 고배당 정책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데 최근 배당 성향,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50%부터 60%에 달해요. 이는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죠. 심지어 정부 지침으로 공기업들의 배당을 아끼라는 얘기가 있던 해에도 한전 KPS는 배당 성향 최소 40% 이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요. 그만큼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한전 KPS의 배당금은 한국전력 대주주 입장에서도 귀한 현금이라 앞으로도 고배당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가치 투자자라면 이렇게 배당받으면서 장기 보유하기에 안성맞춤인 종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지표를 정리해보면 한전 KPS는 이익 창출력, 재무 안정성, 주주 환원 측면에서 중장기 투자에 유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춘 기업이에요. EPS 꾸준하고요, PER, PBR 무난하며 ROE 높고 부채 적고 배당까지 든든하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전 KPS의 성장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고 유의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제 미래를 향한 시선을 가져볼까요? 한전 KPS를 둘러싼 앞으로의 모멘텀, 호재 요인과 리스크,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요. 중장기 주가 전망을 가늠해 볼게요. 첫째, 긍정적 모멘텀 요인이에요. 한전 KPS는 국내 원전 정비 독점 업체로 쌓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에 압력관 교체 및 설비 개선 공사 약 4,850억 원 규모를 수주하며 동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2026년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렇게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들은 향후 매출 성장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전 KPS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멘텀이 될 거예요. 게다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K원전 수출, APR 1400 모델 수출 등에 한전 KPS가 정비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 중동,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꾸준한 해외 정비 프로젝트를 확보할 전망이에요. 요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중동, 동남아, 인도 등이 모두 우리의 잠재 시장이고요. 이미 원전뿐 아니라 화력, 신재생 발전소 정비까지 범위를 넓혀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장기적 성장 동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모멘텀이에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활용을 늘리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세울 3호기, 신고리 5호기가 내년 초에, 세울 4호기, 신고리 6호기가 내년 말부터 후년 초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새로운 원전이 가동되면 초기 시운전과 이후 정기 정비를 한전 KPS가 맡게 되어 관련 매출이 증가하게 돼요.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추진 중이어서 이를 위한 성능 개선 정비 작업에도 KPS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에요. 정부가 원전 생태계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한전 KPS는 국내 원전 가동률 상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예요. 원전 정비 매출은 앞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중장기 실적 성장의 견인차가 될 거예요. 한전 KPS의 매출의 상당 부분은 원전 외에 화력발전 정비와 송전 설비 정비에서 나와요. 비록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 플랜트의 폐지로 화력 정비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LNG 가스 복합 등 친환경 화력과 송전선로 유지 보수 분야는 꾸준히 일정 물량이 있어요.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송전망 투자가 늘면서 송전선 정비 사업도 증가 추세에 있죠. 앞서 언급한 976억 원 규모 송전선 정비 수주처럼 이러한 국내 필수 인프라 정비 사업은 한전 KPS에 매년 반복되는 안정적 매출을 보장해요.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전력 인프라 유지 관리 사업이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한전 KPS는 국내 원전 플러스 화력 플러스 송전 안정적 매출 플러스 해외 신규 성장 매출의 투트랙 구조로 갈 것이고요.
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모델이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투자 매력 포인트인데요. 한전 KP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주당 2,200원대 배당이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배당금 수익을 챙길 수 있을 텐데요. 배당 성향 60% 안팎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여력은 충분하니 배당 증액 여지도 존재해요. 또한 최근 ESG 경영평가 A등급 획득처럼 비재무적인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만한 우량주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거예요. 둘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에요. 위에서 반대로 언급한 부분이에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 계획으로 석탄 화력 정비 물량은 점진적 감소가 불가피해요. 이미 한전 KPS의 화력 정비 부문 매출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LNG 발전과 신재생 설비 보강 등으로 일부 대체되겠지만 과거 석탄 발전 전성기 때만큼의 물량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다행히 회사 측도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해 해외 원전 정비 사업 확대로 대응하고 있어요. 국내 화력 줄어드는 부분은 해외 원전 정비 확대 매출로 상쇄 가능하다는 증권가 분석도 있듯이 이 리스크는 새로운 기회로 메꿔나갈 전망이에요.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화력 감소폭과 해외 증대 속도 간 시차가 발생하면 일시적인 실적 정체가 올 수도 있으니 주시해야 해요. 해외 사업이 커지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대형 해외 프로젝트는 장기 계약인 만큼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현지 정치 규제 리스크 등의 변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유로화, 달러화 결제일 텐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영향을 관리해야 하고요. 현지 협력사 이슈나 예상치 못한 공정 지연이 생길 수 있죠. 한전 KPS는 경험 많고 보수적으로 계약을 맺는 편이라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 특유의 위험은 늘 염두에 둬야 해요. 다행히 계약 시 달러 기준 계약, 단계별 대금 지급, 성능 보증 범위 환정 등 위험 관리 장치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국제 기구와 협조하여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선 해외 사업은 국내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한전 KPS는 노동집약적 서비스 기업이에요. 숙련된 정비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 수급 문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인력이 분산되는데 숙련 기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숙련공 한 명이 사고 없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안전가동과 직결되니 만약 인력 부족이나 노사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한전 KPS는 노사관계도 양호하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뛰어나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인적 자원 관리 동향도 체크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이나 정부 정책 변화도 간접적인 변수예요. 한국전력이 재무 악화로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한전 KPS에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한전 적자가 심할 때 한전 KPS 등의 지분 매각설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는데 실제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주가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정부 강침으로 전기료 동결이나 원전 정책 변화 등이 생기면 전력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로선 큰 우려는 아니지만 정책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과 리스크를 종합해보면 한전 KPS의 중장기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에요. 탄탄한 내수 기반의 해외 성장성이 더해지고요. 배당 매력으로 투자자들의 시간을 벌어주니까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 횡보하거나 조정이 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전 KPS 주가 전망을 정리해 볼게요. 이미 보신 것처럼 최근 한 달 주가 흐름은 상승 후 조정 국면이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해요. 국내외 발전 설비 정비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쿠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한전 KPS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 애널리스트의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약 6450원 선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0%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예요.
최저 55,000원에서 최고 68,000원까지 제시되어 있지만 대체로 매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물론 주가라는 게 단기 뉴스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한전 KPS는 오래 들고 갈 만한 주식으로 손꼽을 수 있을 듯해요. 경기 변동에 둔감한 안정적 사업, 착실한 이익과 고배당,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서 언급한 리스크들도 있기에 완전히 무조건적 안전주라고 할 순 없지만 포트폴리오의 방어주의자 배당주로서는 손색이 없겠죠. 앞으로 한전 KPS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어도 중장기 추세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돼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한전 KPS의 실적 발표나 수주 공시, 그리고 에너지 정책 동향 등을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조정 시에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으니 그럴 때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의 분석이 투자의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한전 KPS에 관심 있는 분들께 신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